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돌싱녀예요. 여러분들은 첫사랑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흔히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름다운 거라고 하죠. 저는 아름답게 남을 수 있었던 첫사랑과 기어코 결혼을 하는 바람에 끝내 아름답지는 못한 결말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저희 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온 대학생이었는데 한창 로맨스 소설에 빠져있던 여고생인 저는 남편을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죠. 그리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는 남편을 저희 집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한 주택가에서 보게 되었고 그곳이 남편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 한번 마음먹으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인 저는 그때 당시는 남편에게 완전히 꽂혀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편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교생 실습을 하는 기간 동안 매일 남편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글쎄 남편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결혼을 했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뭐가 그렇게 충격이었는지 그날 내내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마치 실연을 당한 여주인공처럼요. 그렇게 혼자 실연의 아픔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덧 남편의 교생 실습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렇게 저의 첫사랑은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끝이 나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순간인데요. 저희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힘들어지자 오랜 시간 빚에 쫓기셨고 그걸 또 저와 엄마에겐 비밀로 하시다가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는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아빠의 갑작스러운 빈자리도 충격이었지만 아빠가 남기신 빚 또한 버거웠던 저와 저희 엄마는 거의 모든 것을 처분해 빚 갚는 용도로 썼지만 무섭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는 세 발의 피였어요. 엄마는 그런 와중에도 모아두신 대학 등록금을 저에게 주시며 아무리 힘들어도 넌 이 돈으로 대학에 가. 아빠 빚은 엄마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차마 고생하는 엄마를 두고 저만 속 편하게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된다고 말했죠. 그 당시가 저는 나름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투는 우등생이었지만 대학 진학의 목표가 사라지니 남들 공부할 때 난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취업을 해야 하니 취업할 때 필요한 것 같은 자격증 공부를 하자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하는데 저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러지 않으려 해도 그간 밝고 명랑했던 제 얼굴에도 그늘이 지기 시작했나 봐요. 저를 옆에서 보고 안타까운 담임선생님은 그런 저에게 굳이 힘들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친구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저를 부럽다고 했지만 저는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그날부터 이른 하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집에 가는 중 동네에서 우연히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저를 보니 반가웠는지 이렇게 장난을 치며 말을 걸어왔어요. 채원이? 오랜만이다. 근데 이 시간이면 너 학교에서 야자할 시간 아니야? 요놈 땡땡이 쳤구나. 저는 장난으로 반가움을 대신하는 남편에게 어린 마음에 남편 앞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땡땡이 친 거 아니에요. 저도 야자하고 싶어요. 저도
대학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 앞에서 꾹 참고 친구들 앞에서 꾹 참았던 눈물이 왜 하필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앞에서 터졌는지 교복 입은 여학생이 남자 앞에서 서럽게 울자 주변 사람들은 우리 둘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저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야 했죠. 제 기억에 저는 그때 한참을 울었는데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그 한참 동안 어쩌지도 못했어요. 제가 조금 진정이 되자 자기도 덩달아 안도하는 듯 보였어요. 다 울었어? 무슨 애가 그렇게 지치게 우냐. 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남편은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 웃는 얼굴에 저는 오랜만에 어둠 속에서 빛을 본 듯 했고 그 빛은 점차 제 얼굴의 그늘을 조금씩 걷어내 주었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편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우리 채원이 기특하네. 니 등 쓰면 학교는 어떻게든 다닐 수 있을 텐데. 엄마가 힘들까봐 포기하는 거구나. 착하다. 저는 느닷없는 남편의 칭찬과 위로에 다시 눈가가 촉촉해졌고 남편은 제가 다시 울까봐 얼른 단무지 하나를 제 입에 쏙 넣어줬어요. 제발 울지 마. 누가 보면 내가 너 울린 줄 알겠다. 그리고 너 그렇게 계속 울면 눈 퉁퉁 부어. 그렇게 남편은 그 순간 참 고맙게도 겨우겨우 버티다 무너져 내린 저를 기꺼이 잡아주었죠. 착했던 남편은 그 후로도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가끔 동네 분식점에 저를 불러 떡볶이를 사주며 제 근황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늘 헤어질 때면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거나 혼자 있기 싫으면 언제든 전화해. 혼자 울지 말고. 알았지? 저는 남편의 그 말이 참 좋았어요. 힘들거나 슬플 때 주문처럼 남편의 그 말을 떠올릴 만큼요. 저는 다음 해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간 공부해서 준비한 자격증을 활용해 취업에 나섰고 남편은 그 해에 대학 졸업해서 교직이 아닌 유명한 모 그룹의 신입사원이 됐어요. 갭 차이는 어마어마하지만 저희 남편은 둘 다 직장인이라는 공통분모로 종종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즈음 남편에게 술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주량을 모르고 술을 마신 저는 결국 뻗어버렸죠. 제가 술이 깰 때까지 내내 기다리던 남편은 저를 측은하게 보더니 연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느낌이 어찌나 좋은지 잠이 솔솔 오려는 그 찰나에 남편은 술김인지 뭐였는지 술에 취한 저에게 나중에 오빠한테 시집와. 오빠가 너 평생 울지 않게 해줄게. 라고 취중 고백을 했고 저는 정말 거짓말처럼 술이 확 깨서 눈이 번쩍 떠졌어요. 사실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무작정 들이댈 수 없어서 말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저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크게 당황하며 저에게 취한 척한 거 아니냐고 소란을 떨었고 그렇게 저희는 사제지간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첫사랑과 사귄다는 기쁨도 잠시 남편의 집에선 저희가 만난다는 것을 아시고 반대를 하셨고 이유는 제가 고졸이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지만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꼭 대학은 졸업하겠다고요. 그것도 이왕이면 아주 좋은 대학을요. 저희는 그렇게 남편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고졸인 제가 결혼을 허락받게 된 이유는 부끄럽지만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심하게 반대하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듣고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는 너무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얻은 대가로 치열한 시집살이를 살아야 했죠. 저는 빨리 돈을 모아 분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진 시집살이를 버텼어요. 하지만 아무리 정신무장을 해도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런 저의 시집살이의 절정은 남편의 형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 순간부터였어요. 원래부터 조건을 많이 따지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데리고 온 대학 교수라는 여자를 보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저에게 들으라는 듯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우리 집에 이렇게 대학 교수님이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는 변호사시고 어머니는 피부과 의사세요. 어머. 그날 저희 시어머니는 연신 붕어처럼 어머를 연발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저를 가정부 부리듯 예비 형님 앞에서 얘, 너 얼른 저녁 차려라. 냉장고에 한우 등심 사놓은 거 있지? 그거 얼른 구워서 우리 교수님 며느리 앞에 갖다 줘라. 라며 말했고 시어머니의 그 온도차에 저도 사람인지라 서러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시작으로 시아주버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식 때 교수님 며느리를 보여준 뒤 연신 지인들에게 축하 인사와 자랑을 하시느라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사시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의 말이 부엌에 있는 제 귀에 꽂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선우 결혼시킬 때 얼마나 속이 뒤집혔니? 내가 이번 명호 결혼식 때 그때 그것까지 다 보상받은 기분이야. 아휴, 첫째 며느리가 교수인데 둘째 며느리가 고졸이라니? 내가 자랑을 막 하더라도 쟤 때문에 김이 샌다니까. 내 아들이 어디 모자라면 그것도 그거대로 포기하는데 키껏 잘 키워서 대기업 보내놨더니 엉뚱한 데 좋은 일만 했잖아. 처가라도 좀 있는 집이면 좋은데. 에휴, 그 얘기는 그만하자. 괜히 좋았던 기분만 상한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고스란히 다 듣고 서럽고 속상한 마음에 참는 것도 바보 같아 고무장갑을 탕탕 치며 누가 봐도 신경질이 난 사람처럼 주방을 나왔어요. 얘, 너 지금 내 앞에서 성질 부리니? 네, 어머니도 제 앞에서 제 흉 보셨잖아요. 뭐? 얘 시애미한테 말하는 것 좀 봐.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그렇게 싫으시면 끝까지 결혼 반대하시지. 왜 이제와 계속 사람 인신공격하세요? 어머, 그럼 네가 임신했다고 내 아들 발목을 탁 잡는데 내가 어쩌니? 이렇게 사람 무시하실 거면 제가 임신을 했건 말건 차라리 고졸 며느리는 절대 싫다고 하시죠. 제가 일 계속하고 싶다고 해도 고졸 출신 월급이 얼마나 되냐며 차라리 집에 들어와 애 키우라고 하셨죠? 제 사정 뻔히 다 아시면서 고졸 정말 너무하세요. 나중에 저희 은찬이가 다 알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서 왜 우리 귀한 손주 이름이 나와? 그 귀한 손주 제가 낳았다고요. 그러니 제발 저 예뻐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상처 주지 마세요. 저거 상처받았다면서 되레 큰 소리만 잘 치네. 저는 그 일이 있고 더욱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졌고 시어머니의 며느리 차별은 점점 그 도가 지나쳐갔어요. 큰애야, 괜찮다.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라. 시어머니는 형님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지만 친구들과 1년에 한 번 간다는 해외여행을 기꺼이 아무렇지 않게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뭐 그동안 저 혼자 하던 일이라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막상 형님이 있는데 누군 여행 가고 누군 일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명절 지나면 친정에 가서 좀 쉬다 올게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쉬다 온다고? 넌 고졸이라 그런가?
출가회인 모르니? 형님은 명절인데도 여행 가는데 저는 명절 다 지내고 친정도 가면 안 돼요? 네가 또 그 소리에 골이 났지? 누가 가지 말라던? 네가 방금 쉬다 오겠다고 했잖아. 어디 식구를 다 두고 너만 쉰다고 하니? 배움이 짧아 그런가? 어찌 마음보도 짧아? 네, 저 마음보 짧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차별하면 저도 골라서 할 것도 하기 싫어요. 저는 홧김에 당장 친정에 가려고 짐을 쌌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저희 모습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저희 남편은 제발 예민하게 좀 굴지 말라고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하는데 여긴 제 편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왜 애를 흘리고 그러니? 기어코 성과를 부려야 그 좁은 속이 시원하니? 어머니! 저는 서러워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 모습에 저희 아들은 따라 울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이해 못하는 눈치였어요. 네, 어쩌면 제가 정말 그 사람들 말처럼 애처럼 예민을 떠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무시하고 형님과 차별을 하실 때마다 제 못난 자격지심 때문인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을 보다가 우연히 커피숍 유리창에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형님이 계셨는데 글쎄 저희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목걸이 케이스를 꺼내 형님에게 건네지 않겠어요? 한눈에 봐도 보석이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시어머니는 손수 형님의 목에 걸어주었고 저는 허전한 제 목을 매만지며 씁쓸한 기분을 속으로 삭혀야 했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퇴근한 남편에게 낮에 본 목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자기는 아직도 고등학생이야? 내가 나중에 사줄 테니 그만 배 아파해. 도대체 언제까지 형님 질투할래? 저는 남편의 말에 그나마 붙잡고 있던 결혼 생활에 희망의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도 저에게 마음을 써주더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예전에 마음 깊고 다정한 남편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하는 이혼이 아닌 똑똑한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치밀하게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며 가장 먼저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혼하는데 수능 공부가 웬 말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놈의 고졸 타령하는 시어머니에게 보란듯이 대학 졸업장을 던져주겠다는 일념으로 혹시 몰라 준비한 비자금을 털어서 인강 수업과 수능 문제집을 구입했어요. 저는 공부한다고 쓴 돈이 아까워서 늘 시간을 쪼개 공부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데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펜을 잡으니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아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예전에 공부하던 감이 돌아와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죠. 저는 사실 절박했어요. 이번에야말로 그 지긋지긋한 고졸 탈출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었죠. 1년에 한 번 있는 제 생일도 아침에 카톡 알림을 보고 깨달았을 정도였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인데 오늘만큼은 남편이 지난날의 저에게 섭섭하게 한 일들을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혹시 모를 기대감으로 하루를 보냈지만 제 생일인 걸 자기도 카톡으로 봐서도 알 텐데 남편은 같은 부서 여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 무슨 일이 있냐고 상담을 해주느라 술이 떡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날은 그렇게 의욕이 활활 타오르던 공부도 잘 되지 않았고 천장이 뚫어져라 드르렁거리는 남편을 보니 이게 말로만 듣던 우울증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묵직한 무언가가 저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때였어요. 새벽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저희 엄마가 전화를 걸어오신 거예요. 딸, 미역국은 먹었어? 생일인데 엄마가 못 챙겨줘서 미안해. 언제 엄마가 맛있는 점심 사줄 테니까 낮에 나올래? 저는 엄마의 목소리에 그만 서러움이 폭발해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고등학교 때 저만 대학을 포기했을 때처럼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필사적으로 엄마에게 들키지 않으려 울음소리를 참았고, 그렇게 소리 없는 오열 끝에 전화를 끊어보니 제 눈엔 하루 종일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던 수능 문제집이 보였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스스로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 뿐이야. 저는 악으로 깡으로 그날도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 방을 나가니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어제 못 챙겨준 내 생일 미역국을 오늘 끓여주시는 건가? 슬쩍 어떤 기대감에 시어머니에게 다가갔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이랑 밥은 내가 다 했다. 넌 얼른 잡채 좀 해라. 갈비도 내가 미리 올려놨으니 불 잘 보고. 네? 오늘 큰애 생일인데 너 몰랐니? 동서지간에 너무하다. 내가 아침에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출근하라고 했으니까 얼른 움직여. 저와 형님이 하루 차이로 생일이라는 걸 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시어머니에게 생일로 차별을 받으니 저는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잡채를 만들고 상을 차리니 기다렸다는 듯 형님 내외는 집에 도착했고, 저희 식구 모두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멍하니 있는데 시어머니는 기어코 참고 있는 저에게 폭탄을 던지셨어요. 예, 출근할 사람들 바쁘니까 먼저 먹으라고 하고 너는 이따 먹어라. 첫째, 너는 대학생 애들 가르쳐야 하니 많이 먹고, 그리고 이거 용돈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밥만 먹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런 건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하는 거지. 넌 하나도 죄송할 거 없다. 노는 사람. 정작 시어머니도 집에서 노시면서 집안일도 저에게 떠맡겨 놓으시고는 저를 노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저는 실컷 상 차리고도 노는 사람이 되어 먹지도 못하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참았던 서운한 마음을 출근을 준비하는 남편에게 쏟아냈어요. 자기, 어제 내 생일인 거 몰랐어? 아, 미안. 알았는데 정신이 없었다. 당신 지갑에 있는 내 카드로 갖고 싶은 거 뭐 하나 사. 제가 뭐가 갖고 싶어 그러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는데 이건 권태기를 넘어 이젠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사이가 된 듯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수모를 더는 견딜 수 없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더욱 짜투리 시간을 쪼개 수능 공부에 열중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을 모으는 게 가능할까 싶지만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겠다는 각오로 저는 식구들 몰래 공부에 제 온 마음을 쏟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잠깐 짬을 내 시립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무슨 일인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동서, 요즘 바쁘다며. 혹시 지금도 바빠?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그게 조금 있으면 어머니 생신이잖아. 우리 부모님이 좋은 식당에서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동선에도 다 같이 어때? 괜찮지? 아, 저희까지 안 챙기셔도 되는데. 아니야. 동서가 어머니 모시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편한데. 우리 부모님도 동서한테 너무 고맙대. 그래서 겸사겸사 감사 표시하려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 알았지? 형님의 호의는 감사했지만 저는 벌써부터 부담이 팍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서 저에게 상처를 주실까 무섭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차마 싫다고 할 수 없어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부부가 도착한 곳은 꽤 넓은 레스토랑이었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그런 가게였죠. 저희는 직원이 안내해주는 방으로 갔고, 그곳에는 이미 먼저 온 형님 내외와 결혼식 때 한 번 본 형님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사돈. 어머, 이런 좋은 곳에 저희 식구들 모두를 초대해 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생신이신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리고 저희 딸이 동서복이 있어서 편하게 지낸다고 하니 친정 엄마로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어머, 죄송은요. 저희 둘째가 워낙 살림을 잘해요. 손도 빠르고. 우리 첫째 며느리는 교수님인데 연구하고 자기 일도 해야죠. 다 괜찮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조건 형님 일이라면 괜찮다는 말을 연발하시며 연신 사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뭐가 그리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미 집에 가고 없는 형님과 형님 부모님의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셨어요. 결혼은 이렇게 격이 맞는 집끼리 해야 하는 거야. 오늘 분위기 얼마나 좋았니? 으이그, 내가 우리 선우 결혼 망친 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기분이 좋다가도 한순간에 숨이 콱 막혀. 사내 자식이 착해 빠져가지고 팔목이나 잡히고.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다가 그렇게 갑자기 엄한 저에게 불똥이 튀며 또 제가 듣기 싫어하는 그 레파토리를 쏟아내셨어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시어머니를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고, 남편에게 더는 이런 집구석에서 살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괜히 욱하는 마음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말고 그냥 넘기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도 화가 나서 이번에는 진짜 이 집을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그리고 자기 엄마가 물고 빠는 은찬이도 내가 키울 거야. 네가 돈이 있어, 직업이 있어? 그렇다고 장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 화난 건 충분히 알겠으니까 오버하지 말고 오늘만 참고 지나가자. 오늘만? 내가 이 집에 온 후로 오늘 같지 않은 날이 있긴 했어? 아, 모르겠지. 당신 엄마 정말 어른도 아니고 인격도 없어. 딱 봐도 모르겠니? 자기 엄마 속물인 거? 그때였어요. 밖에서 저희 부부 대화를 엿들은 시어머니는 문을 벌컥 열더니, 뭐? 이 가방끈 짧은 년이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데 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오늘만큼은 질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날로 별거에 들어갔어요. 사실상 이혼을 준비하는 벌거였죠. 남편은 여전히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저에게 아이를 주지 않을 거라고 버텼고, 저는 아들을 데려와야 하기에 무조건 그 잘난 직업과 돈을 벌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렇게 11월 수능날이 되었어요. 사실 별거 사실도 친정엄마한테 알리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했었는데, 오늘은 시험을 보고 친정엄마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자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침 일찍 수험장으로 향했고, 그 기분이 참 묘한 게 다시 19살 수험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이 걸렸다는 생각에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을 받고 술술 풀리는 문제를 보며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술술 풀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뜻밖의 어떤 한정식 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또 그 모습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어요. 엄마, 여기서 뭐해? 아빠 빚 나 결혼할 때 다 갚은 거 아니었어? 왜 엄마가 이런 일을 해? 여기 네 외삼촌 가게야. 엄마가 뭐든 하고 싶다고, 일 배우고 싶다고 했어.
저는 평소 엄마와 잘 왕래를 하지 않았던 외삼촌 이야기에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왔다는 소리에 밖에서 이를 보다 들어온 외삼촌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내가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여기 식당을 시작해서 정신이 없어서 너랑 네 엄마를 못 챙겼다. 내내 그게 마음에 걸렸어. 근데 마침 네 엄마가 일하고 배우고 싶다고 해서 내가 여기 와서 일 배우라고 했다. 월급도 주고 일도 가르쳐주고 있으니 너 오해는 하지 말고. 여기서 일 잘 배우면 내가 목 좋은데 분점도 내줄 거야. 그땐 너도 네 엄마도 도우면서 남들 버는 것처럼 벌고 살아. 저는 외삼촌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세상엔 엄마와 저, 단 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삼촌의 말을 들으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엄마와 삼촌에게 오늘 수능을 보고 왔고 대학에 합격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학에 다닐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고 가장 중요한 남편과 별거 중으로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간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 엄마는 제가 쏟아내는 말들에 뒤로 넘어갈 듯 깜짝 놀라셨죠. 그 와중에도 외손주가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찬이는 어쩌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잘 풀고 살아봐. 우리 이서방 같은 사람 없잖아. 너 그때 첫사랑이라고 엄청 좋아하지 않았어? 그때는 그 사람이 첫사랑이자 구세주 같았어. 근데 막상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 사니까 거긴 지옥이었어. 저는 떨어지지 않는 입을 달싹이며 그간 고졸이라고 무시당하고 교수인 형님과 비교당하며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저희 삼촌은 단단히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그 집에 쳐들어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성화를 부리셨어요. 저는 흥분한 삼촌을 말리며 꼭 성공해서 그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말했고 삼촌은 그런 저의 복수에 기꺼이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마. 대출 받을 것도 없고 삼촌이 너 대학 다니는 동안 등록금 전부 다 내줄게. 넌 공부만 하고 네 엄마나 도와. 그래서 당당히 살아라. 애도 데리고 오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엄마와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간의 노력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S대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외삼촌의 든든한 지원으로 대학 공부를 원 없이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1년 정도 외삼촌의 가게에서 일을 배우셨고 드디어 분점 주인이 되셨는데 엄마는 가게 운영이 처음이라 자신이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공부하는 학과가 경영학과라 그런지 저는 가게 운영이 참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입소문으로 조금씩 잘 되어가던 가게는 대학 졸업 후 저의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손님이 물밀듯 몰려오기 시작했고 개업한 지 3년 만에 연매출 50억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어요. 저는 가게 운영이 재미있고 저희 엄마는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가 좋으니 그야말로 저희 모녀는 환상의 콤비가 따로 없었죠. 저희 모녀의 시너지 효과로 가게는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고급스럽고 유명한 한정식집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벼르고 벼르던 그날이 되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노래하던 직업과 돈이 생긴 전 미뤄뒀던 이혼을 하기 위해 4년 만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곧 있으면 시어머니 생신이니 4년 전 그때처럼 형님 내외와 모두 함께 가게로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 가게 주인이 저희 엄마인지는 까맣게 모른 채 시어머니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게로 오셨고 가게를 한번 빙 둘러보는데 어머니 여기 요즘 하도 유명해서 예약 안 하면 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메뉴들도 다 고급지고 비싼데 아는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매출이
50억이 넘는다는 거 있죠. 아무래도 동서가 어머님이랑 서방님한테 용서받으려고 큰맘 먹었나 봐요. 그래, 하기사, 출가 외인이 4년이나 나가 살았으면 소박감이긴 하지. 그래, 이참에 극이나 팍 꺾어서 찍소리도 못하게 들여앉혀야겠다. 형님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게를 두리번거리며 직원의 안내에 객실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에 앉아있던 저를 향해 콧방귀를 끼며 비웃음을 날리더라고요. 네가 버텨봤자 얼마나 버틸까 내 궁금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다고? 용케 몇 년은 버텼구나. 그래, 이제 네 분수를 알았니? 앞으로 내 집에서 찍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아. 알겠어? 어머니는 참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건데도 참 같이 있기 힘드네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아직도 떠들 염치가 있니? 역시 무식한 애들은 앞뒤 분간이 없어. 저는 그 순간 준비해둔 저의 졸업 증명서를 시어머니 앞에 턱 던졌고, 시어머니는 이건 또 뭔 수작인가 싶어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동공이 제 눈에도 보일 만큼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보이시죠? 거기 학교랑 제 이름. 저 이제 고졸 아니에요, 어머니. 그리고 그 잘난 돈, 저 지금 엄청 잘 벌어요. 여기 이 가게가 저희 엄마랑 제가 운영하는 가게거든요. 제가 굳이 보기 싫은 여러분을 여기 부른 건 제 아이 양육권을 포함한 그날 못다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예요. 뭐? 양육권?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손주를 데려가? 지 새끼도 버리고 나간 주제에. 어머니가 그러실 줄 알고 저는 이미 이렇게 녹음도 다 했고요. 정 제 아들 내놓지 않으시겠다면 이 집에서 당한 수모까지 다 합쳐서 제대로 소송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아마 위자료랑 양육비 아주 넉넉히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뭐? 아니, 얘 아가, 너 못 보던 사이에 참 많이 변했구나. 자,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엔 좀 지나친 부분도 있었다. 그래, 내가 사과하마. 이제 너도 이렇게 좋은 대학도 나왔고 네 말 따라 이렇게 좋은 가게에 돈도 잘 벌면 내가 널 다시 무시하겠니? 우리 지난 날은 다 잊고 은찬히 생각해서 다시 잘 살아보자. 네가 원하면 분가해도 돼. 막말로 너 이렇게 성공한 거에 내 공도 있지 않니? 갑자기 돌변한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때문에 죽을 맛으로 버티고 이제까지 왔는데 그걸 자기 공이라고 하다니. 그 후 저는 승률 좋은 대학 로펌에 이혼 소송을 의뢰했고, 양육권은 물론이고 제가 당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까지 합쳐 1억이란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물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제가 승소했고요. 지금은 한강이 보이는 좋은 곳에 자리 잡아 사랑하는 엄마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제 삶을 돌아보면 가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꿈만 같은 기분이에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희 아들과 또 한순간에 자기들 집보다 훨씬 부자가 된 사돈이 아쉬워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어떤 날은 화를 내고 어떤 날은 사정하시는데 정말 그걸 다 듣고 있으면 인간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진절머리가 나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물론 나중엔 아이가 원하면 아빠와 만나게 해줘야 하겠지만 지금은 다시 그들과 엮이기 싫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되찾은 지금의 행복을 다시는 뺏기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저처럼 불안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아닌 천천히 여유있게 주변도 봐가며 돌아가는 관람차 같은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